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유성치 매니저 주식의 고수죠. 유성치의 호불호 코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에도 나와주신 유성치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전화가 너무 많이 왔는데 네. 코너가 늘면서 조금 이게 시간이 좀 줄었어요. 좀 네, 아쉽지 네, 네. 않으세요? 아니, 홀가분해요. 홀가분한 게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개편이 되면서 그 담당 PD가 딴 데로 간다는 네네네.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아까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하면서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그거는 아닌 거죠? 표정을 거짓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 제가 보통 이제 방송 이렇게 출연하면 보통 PD분이나 출연진들하고 같이 식사도 함께 하고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맥주 한잔 해야 되는데 예. 뭐 그런 거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떠나신다니까 그래도 뽑아준 분이신데 예. 좀 아쉽더라고요. 아쉽다. 네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풀리면 꼭 이제 나중에라도 한잔 하시기 네네네.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대한유화입니다. 20% 들고 계시고요. 25만 4,500원 그리고 현재가는 24만 7,500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요거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일단 유성치 매니저 호불호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호. 네. 대한유화 좋다. 좋지는 않고요. 음. 그 최근에 업황 자체가 이 이제 대한유화나 이런 게 하학 기업들의 주 포인트는 스프레드거든요. 예. 그러니까 납사 가격이 이제 오른 만큼 제품 가격을 그걸 갖다가 바로 정가를 하면 되는데 마진. 그게 지금 잘 안 돼요. 마진이라고 생각하면 네네, 그죠. 되네요. 그러니까 스프레드 마진이 이걸 이제 납사 가격이 오르면 이 비용이 오른 만큼 예. 제품 가격을 더 많이 올려야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게 좀 제법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못 올렸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게 주가 패턴 자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예. 미국채 10년물이 막 그 연초에 막 급등했잖아요. 그때는 같이 막 급등했었어요. 근데 왜 그때 금리가 올랐냐면은 경기 회복될 거다. 실제로 그때 이 하학업황이 좋아가지고 대한유화도 뭐 엄청난 실적을 내던 시절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미국채 금리도 안정이 되고 또 코로나 재확산되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또 성장주 요새 또 반도체나 또 2차 전지 또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매기가 전혀 형성이 안 되고 있고 실적 자체도 솔직히 좀 꺾였고. 그러니까 2분기에도 예상치를 조금 하회했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하고 4분기도 뭐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는 못해요. 지금 이 마진 구조상으로는. 그랬을 때 실적으로 주가가 퍼포먼스를 크게 내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아마 조금은 지루한 흐름이 반복될 걸로 보이는데 예. 그나마 제 판단에 내년 한 상반기까지 본다면 좀 만회할 수 있는 실적도 조금씩 터날 것 같고요. 주가도 그러니까 지금의 성장주들이 약간 또 주춤하는 사이에 예. 이런 또 경기 민감 섹터 쪽이 한번 또 매기가 올 것 같아요. 그 시점을 한번 노리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매수가가 지금 25만 4천원이니까 손실이 크지는 않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20%시니까 비중이 뭐 적으면 제가 볼 때 조금 추가해서 반등을 기다려 볼 만한데 20%시면 그냥 적정하니까 현 가격대 정도 수준이시니까 가지고 계시고 근데 욕심은 조금 버려라. 그러니까 예전처럼 제가 볼 때 막 30만 원 이상 보고 뭐 몇십 프로 중장기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계속 가져가시기보다는 한 5% 10% 정도 수익 나면 한번 매매를 하신 단기 수익 차익을 실현하시고 예. 다시 접근하는 이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당분간은 알겠습니다.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경기 민감주의 사이클이 다시 온다면 그때 이제 분할로 조금 네네. 그때 좀 입절을 집중하시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계속 좀 지루하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더존 비지온입니다. 85,700원에 사셨고요. 82,900원. 지금 손실 구간입니다. 비중도 30%. 적지 않습니다. 보유해도 될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네. 호. 네. 요것도 해요? 일단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이제 더존 비준이 7월 초에 한번 급등했다가 급등해서 이제 좀 실적 기대를 했는데 2분기 실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또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가라앉으려고 하다가 다시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지금 흐름인데요. 실적이 예상보다 좀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쪽은 한 60%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업을 좋게 보는 이유가 더존 비전이 회계 프로그램을 시작했지만 그걸 이제 그 MS 있잖아요. MS가 이 소프트웨어를 팔면서 끼워 팔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나름대로 그 시장을 선점한 상태에서 거기다 이제 클라우드를
엮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 대그룹 빼고요, 대기업 빼고 중견기업 쪽에서 그런 사업을 의미 있게 진행하는 기업은 도전 비전밖에 없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실적이거든요. 실적이 돌아 나와야 되는데 실적이 안 돌아 나오니까 주가 차트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재미가 없어요. 수급도 그렇고. 근데 호를 들은 이유는 예. 그만큼 저는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 생각하거든요. 특히 클라우드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전반적으로 영업 활동이 본격화된다면 그때는 아마 의미 있게 움직일 거다. 대신 당분간은 제가 볼 때 실적 자체가 크게 지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제가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럼 요것도 좀 내년까지 보고. 네네. 그러니까 하반기까지는 조금은 주춤주춤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리포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3분기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는 턴한다. 코로나가 풀리면 오히려 더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더전 비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로나 솔직히 말하면 핵의 예. 프로는 팔고 클라우드를 파는 회사니까 그 코로나 자체하고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연관은 없는데 대신에 코로나가 상황이 좀 개선이 되고 경기가 회복되면 예.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런 핵의 프로그램이나 클라우드를 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요.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영업 활동이 조금 더 순조로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존 비전 좀 긴 호흡으로 보시라는 의미에서 비중을 호를 늘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비중 안 이 늘리고. 비슷한 가격대에서 지금 30%신데 여기서 계속 늘렸다가는 예. 좀 지루해져 버리면 상당히 견디기 힘드시니까 이미 벌써 비중 30%면 네, 그러니까 예. 추가로 하시기는 좀 무리시니까요. 이 정도 비중으로 그냥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시고 예. 한 9만 원 반등 뭐 들어오면 그때 다시 한번 의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으로 갑니다. 세 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자, 기아입니다. 88,700원에 들어가셨고 85,600원. 제가 안 읽어봤는데 아무래도 전망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니네요. 비중이 50%여서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들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네, 호. 추가 매수해도 된다? 그거는 이제 제가 그것 때문에 풀어드리려고 하다가 반호. 네, 그러니까 예. 추가 매수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지금 50%시고 그렇죠. 현 가격대하고 비슷한 수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계속 70% 80%가 늘린다는 것은 자동차 업종이 거의 이제 올인한다는 전략인데요. 예. 뭐 그 정도급은 아니고 그러니까 기아 자체는 지금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보니까요. 8년 만에 영업이익률을 8%를 달성했더라고요.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장을 했고 그에 대비해서 지금 퍼 수준을 보면은 한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 보면 지금 한 7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자동차 업종이 10배 이상 잘 거래는 되지는 못해요. 보통 뭐 좀 잘 나가면 한 9배. 한 10배 요 사이 올라갔다가 조금 안 좋을 때는 또 5, 6배로 떨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딱 지금 한 중간 정도에서 한 7배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니까 예. 주가 자체는 제가 볼 때 비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급등 이후에 지금 상당히 올해는 그냥 거의 행보만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어닝 스프라이즈 실적이 한 번 더 나오면 가겠지만 아마 그 정도 급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한 9배 정도로 좀 본다면 예. 현 가격대에서 한 20%에서 한 30% 정도, 한 10만 원에서 제가 볼 때는 한 11만 원 정도. 많은 정군사에서는 12만 원 이상 예. 그렇게 목표가를 설정하고 있는 정군사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보수로 봤을 때는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사이. 요 정도로 보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비중을 이거 늘리지 뭐 마시고. 비중도 이미 벌써 크기는 하지만 약간 네네네. 어떤 거를 보고 지금 저 비중을 들어가셨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애플카 이슈를 보고 들어가셨는지 실제로 진짜 펀더멘털만 딱 보고 들어가셨는지 그런 성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기존의 완성차 업체가 제가 볼 때는 애플카나 이런 쪽으로 연계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배터리 업체들도 애플카하고 이렇게 좀 협업을 그 완성차들을 대부분에 지금 협업을 하려고 하다가 예. 좀 노이즈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오히려 뭐 LG전자라든지 마그나라든지 이렇게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쪽하고 오히려 지금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앞서가서 우리가 뭐 현대차나 기아차나 이런 쪽이나 뭐 현대모비스 이런 기업들을 예. 애플카하고 무조건 된다 이렇게 보고 좀 접근하기 그렇고 근데 가능성은 또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애플이 그 이제 폭스콘이나 예전에 그런 했던 전략들을 보면 예. 거의 하청업체 취급을 하고 마진이 거의 안 남는 그렇죠. 구조거든요. 폭스콘 마진도 굉장히 낮잖아요. 엄청 낮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완성차 업체들이 아마 그걸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 보고요. 그런 관점보다는 실제로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를 보면 특히 기아차는 미국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장을 했고 특히 전기차 쪽 있잖아요.
이런 쪽도 상당히 매출액이 붙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냥 기아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펄을 좀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9배에서 10배 정도 수준을 본다면 한 11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보시는 것은 크게 무리는 없겠다. 짧게만 그러면 네네. 자동차주는 언제 다시 좀 매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관심도 없고. 자동차 지금 업황 자체는 좋아서 이것도 어려운데. 그 좀 많이 어려운 질문을 한데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자동차 업종이 제일 어렵긴 해요. 아. 왜냐하면 예전 제가 한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예. 뭐 산전수절 다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원화가 뭐 강세일 때도 약세일 때도 이렇게 막 해봤는데요. 예. 한 가지 그 자동차 약간 조금 제가 의미 있게 좀 연계되는 부분이 뭐냐면 원화가 강세로 갈 때 좀 좋아요. 원화가 강세로 갈 때 그러니까 좋다. 지금 보면은 원화가 전반적으로 보면 좀 약세 구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약간 강세로 좀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원화가 제 생각에는 좀 의미 있게 한 1,100원대 정도로 내려와서 누르면 그 시점에 아마 이 자동차 업종이 힘을 낼 가능성이 높다. 역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원화가 약세일 때 자동차 수출이 잘 되니까 주가가 오른다 생각하지만 그렇죠. 제가 통계적으로 뽑아보면요. 오히려 원화가 강세일 때 경쟁력이 강화되면서요. 예. 오히려 주가가 크게 주가는?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기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어서 시간을 조금 더 써봤고요. 다음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여주시죠. 현대건설기계 6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55,500원까지 떨어지셔서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비중 10% 정도 들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그리고 플러스 전망까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네, 프로. 불호. 네. 요거는 어떤 의미에서 불호일까요? 그 이제 굴삭기 업체들 실적이 되게 좋거든요. 예. 그래서 호를 들으려고 하다가 그냥 제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현대건설이 영업이익이 올해 한 1,200억 정도 예상이 돼요.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아가 거의 유사 업종인데 예. 이 기업이 지금 시총이 한 2배, 그 영업이익이 한 2배 정도 나거든요 올해. 근데 시총은 지금 이 기업이 한 1조 1천억 정도 되고 두산인프라코아가 1조 3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제 판단에서는 그래요. 그냥 현대건설기계가 보다는 두산인프라코아가 훨씬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주가 일시적인 대에서. 거예요? 그 실적은? 그러니까 작년까지 좀 부진했다가 예. 올해 이제 실적이 상반기부터 터지고 있는데요. 하반기까지는 계속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실적이 내년부터는 약간 주춤할 것 같고 유지하는 정도 수준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거의 더블을 내고 있는 지금 두산인프라코아가 시총으로 보면은 한 비슷하다. 20-30%밖에 안 높거든요. 예. 네, 그렇게 본다면 이 종목을 계속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이 종목은 내버려 두거나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로 굴삭기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두산인프라코아 쪽으로 모아가시기 낫다. 밸류에이션은 아니면 조금 거기가 더 공격적으로 한다면 네. 현대건설기계를 끌어내고 두산인프라코아를 더 모아가는 전략이 낫지 않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요것만 봤으면 아마 호를 들었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두산인프라코아를 같이 비교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훨씬 싼 거예요. 예. 밸류에이션상. 그렇기 때문에 교체 매매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제 의견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같은 업종이고 또 같은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두산인프라코어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훨씬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다음 종목 대성창투입니다. 4,844원에 평단가가 지금 매수 단가로 잡혀 있고요. 4,24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25% 비중 들고 계신데 큰 손실 중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지금 손실 구간이어서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손절해야 되나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일단 호불호 한번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네. 호불호. 네. 매수가까지 못 온다예요? 아니면 굳이 요걸 할 필요가 있나? 뭐 크래프톤 관련해서 보니까 투자를 했던 회사고 그 관련해서 또 이슈가 터지면 뭐 한 번 더 급등할 수도 예. 있겠죠. 이런 종목은 제가 단기 시세를 뭐 설명하기 어렵고요. 근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종목이 이제 그런 재료 때문에 요번에 막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또 이게 또 대표가 또 하버드 출신인가 봐요. 그래서 또 이준석 그 대표 테마로 또 분류되면서 좀 움직였던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용만 제가 그냥 놓고 봤을 때는 대성창투가 그동안 나름대로 투자를 해왔는데 이제 그 크래프톤에 투자한 돈이 이제 수익으로 이제 그죠 반영이 되면 좋아질 거는 같은데 예. 기본적으로 저는 창투사 투자는
대부분 좀 회원분들에게 저는 좀 예. 알리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과라는 게 시장이 좋을 때는 엄청나게 잘 나오지만 장투사가 그렇지만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 장투 업종 자체가 실적을 내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 실적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업종인데 제가 볼 때는 급등할 때 그냥 쫓아갔었거든요. 어떤 투자 철학도 없고 기본적인 분석도 제가 볼 때는 안 하시고 들어간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예. 이런 종목에 대해서 굳이 내가 물렸다고 해서 장기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의 반등이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뭐 신의 영역이니까 제가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저는 낙폭을 좀 줄여서 반등이 주어진다면 예. 내가 산 가격대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그냥 좀 비중을 줄여 나갔었으면 좋겠다. 비중도 좀 워낙 크다 지금. 25%면 대성창투가 지금 제 판단에서는 지금 시총이 1,600억 정도 되죠. 1,696억이고 지금 내고 있는 순이익과 비교해 보더라도 가격적으로도 크게 메리트는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래프톤 관련해서 아마 이슈들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한 번씩 딱딱딱 반등 주면 그런 상승을 이용해서 좀 팔고 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대성창투는 불호를 주셨고요.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보여주시죠. 한국석유 28,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아이고, 이게 지금 14,600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전망 좀 궁금하신데 어떤 의견을 주실지 제가 짐작은 가지만 일단 설명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들어보겠습니다. 네, 프로. 불호. 네. 손절 포인트는 지났나요? 예, 앵커님의 그 예상을 좀 벗어나고 싶었는데 예. 항상 너무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잘 이 종목을 이제 빠져나오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종목이 보니까 저도 아까 분석하다가 예. 이 종목이 올라오길래 제가 내용을 보니까 뭐 무상증자하고 액면 분할하고 그때 또 당시에 유가가 막 급등할 때 예. 한국석유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이제 석유 관련하고 또 합성 섬유 관련해서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막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좀 제가 너무 좀 이상해서 예. 막 주변 그 전문가님한테 막 물어봤어요. 매니저님들한테도 혹시 이게 내가 모르는 다른 이슈가 있느냐. 그러니까 뭐 유가 급등한 것 때문에 그때 한번 저렇게 급등했고 막 그때 무상증자하고 막 액면 불안하니까 예. 막 제로에 제로를 대해서 막 이렇게 좀 투기적으로 급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내용상으로는 저렇게 뭐 3만 원대까지 갈 이유가 없거든요. 3,600억, 700억 이렇게 시총이 갈 이유가 없고 좀 예상 외로 실적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상하댔는데 주가가 지금 3만 원에서 반토막이 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때 쫓아가셔서 이제 물렸었을 때 그 감정에 제가 와닿아요. 왜냐하면 예. 저도 초보 시절에 이런 식으로 좀 급등주들 매매 많이 해서 많이 물렸던 경험이 있어서 예. 뭐 이런 거 보면 막 그 트라우마가 저도 막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떨지도 알아요. 왜냐하면 확 빠져버리면 팔고 싶어도 못 팔게 되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반등 기다리다 이런 식으로 그냥 몇 달 기다리다가 반토막 나는 경험은 저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마이너스 30 나면은 이왕 이렇게 된 거. 맞아요. 네, 저도 생긴 건 좀 다르게 좀 투기적인 매매를 젊었을 때는 많이 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때 저도 반토막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그때 왜 내가 그랬을까 이런 후회를 많이 하는데 그 어쩔 수 없어요.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내가 한번 실패했던 것을 경험했으면 그 다음부터 안 하면 되고요. 예. 대신 이제 이 종목을 잘 빠져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을 매매한다면 저는 끊을 것 같아요. 제 지금. 돈이라면 제가 투자를 하고 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그냥 끊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갈 것 같아요. 뭔가 반등이 올 모멘텀도 그렇게 크게 충분히 기다려주는. 올 수 있죠. 예. 내일이라도 반등이 올 수 있는데 제 경험상 그래요. 이렇게 거래량이 말라버리고 엄청나게 시세가 지금 저점에서 한 5배 올랐거든요. 예. 5배 오르고 나서 저렇게 넉마주처럼 기는 종목들은요. 제 경험상 상당 기간을 고정시키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탁탁 급반등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예. 그런 차트 많이 보셨잖아요. 탁 올려놓고 다시 미끄러지고 이런 패턴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잘 보시다가 하루 이틀 딱 급반등할 때 이제 기다려야지 내가 손실 크니까 나 무조건 다시 내가 샀던 가격대 근처까지 와야 돼 해서 2만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예. 그때부터 계속 끌어 나가세요. 네, 그렇게 해서 종목 교체를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가지고 여기서 네. 이제 종목 상담을 아쉽지만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온 종목들이 네네. 하나솔루션, 카카오게임즈, 에로티 베큐um 등등이 있거든요. 요거 저도 궁금한데 좀 의견을 어디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까
지금 해드리면 좀 너무 성의 없을 것 같고 예. 그 에르토 베쿰 아까 의뢰하신 분 계신데 그것도 그거는 물적 그냥 분할 가지고 또. 뭐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웰 바이오텍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으니까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예. 제가 그 전체적으로 제 노란방에서 예. 또 여러 자료들 올려드리고 관련 또 리포트도 올려드리니까 좋습니다. 그런 자료들 보시면 아마 판단하기 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샵 2034로 호불호 이렇게 내용란에 호불호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유성치 매니저와 직접 연결돼서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노람톡을 저희가 열어드립니다. 지금 상담 걸어주셨는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못해드린 분들 꼭 요걸로 샵 2034로 호불호라고 적으셔서